왼쪽에 보면 저 앉아있는 데를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하면 관세음보살이 앉아 계신 데를 금강보좌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그냥 보타라카산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을 보면 동굴같이 실제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앞에까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주처는 낙산사 홍련암처럼 그렇게 바위굴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중국 보타라카산도 똑같은 구조가 존재한다더라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왼쪽 위에 보면 파랑새가 실제로 꽃을 물고 있죠. 파랑새 그림이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옆쪽을 보면 거기에 정병이 있고 그 정병에 뭐가 꽂혀 있냐면 버드나무가 꽂혀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뒤쪽에는 대나무 두 그루, 푸른 대나무 두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발밑 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보고 있는 발밑 쪽에는 용왕과 용녀가 보물을 바다에서 나오는 뭐 여의주든 뭐 이런 보물들을 바치는 그런 게 있고, 그 반대편 쪽에 용왕 용녀의 반대편 쪽을 보면 여기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는, 그래서 수월관음도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3분의 2 정도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정면 자세가 아니고 측면 자세를 취하고 있다더라. 근데 완전 옆으로 측면 자세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틀어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을 늘어뜨리고 있는, 왼쪽 다리를 늘어뜨리고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있는,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숭배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정면 자세를 좋아하지 측면 자세를 안 좋아합니다. 이게 동아시아 중국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면으로 좌우대칭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돼야만 마음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신 이론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내리고 한쪽 다리는 저렇게 올리고 있는 반가좌 같은 거, 저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사실 이런 식의 도상은 거의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는 도상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리도 가부좌를 하고 있는 이러한 도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때도 사실은 정면 도상이라든지 가부좌, 관세음보살이 가부좌 하고 있는 수월관음도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용왕 그림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용왕이 향로에다가 향을 살아서 관세음보살에게 향공향을 올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향로도 관세음보살에게 올리는 정병과 더불어서 관음전에 올리는 지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들이 있죠. 그리고 에밀레종에서도, 에밀레종의 비천상에도 향로를 이런 향로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향로라고 합니다. 자루가 달렸다 그래서 자루 달린 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용 향로입니다. 석굴암 10대 제자상에도 이 향로가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단을 만들게 되면, 관음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정병도 모시고 그 다음에 향로도 모시고, 향로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식의 향로가 아니고 이런 병향로를 모신다더라 라는 정도. 그리고 이게 휴대용 향로예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라서 그래요. 이동해서 그렇게 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한 사람이 올 때는 향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쓸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향을 따라서 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꽃 뿌려주고, 향화청이라고 하는 게 꽃과 향으로 청한다고 하는 게, 꽃은 산화로 이렇게 뿌려주고, 거기는 아열대라서 꽃이 많아요. 그래서 꽃잎 따가지고 뿌리는 거가 나오는 거고, 동아시아에는 꽃 뿌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꽃 뿌리고 그 다음에 향으로다가 앞에 이렇게 쓸어줘요. 그리고 이 향으로다가 이렇게 의식들을 하는 것들은 천주교에도 있죠. 그래서 미사할 때 향로를 걔네 이렇게 흔들죠. 그건 줄을 매달아 가지고 흔들죠. 그래서 그런 용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려불화 중에서 디자인이 독특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모양처럼 된 이 센소지 천초사라고 하는 일본 천초사에 있는 요 고려불화인데 이런 것도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밑에 선제동자가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선제동자가 있으면 무조건 수월관음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센소지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는 손에 버드나무를 쥐고 있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 자세라든지 다리를 내리는 자세를 동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자세가 삐뚤어졌다. 저게 정신 자세가 틀려 먹었다. 이런 식 사고들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고잔지 수월관음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정면 자세에다가 결과부자를 하고 있는 이런 자세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도 수월관음도예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면 선제동자가 작게 이렇게 있죠. 관세음보살하고 선제동자하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이거를 주대종소법이라고 해서 주인공 센 사람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쫄은 좀 작게 그리고 라고 해서 회화적으로 표현이 눈에 딱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